지금부터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책 해설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4대보험 실무 제21단원입니다. 자영업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폐업한 이후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폐업일 직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보험료도 사용자 근로자 부담분을 합산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과연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이는 가입, 비가입 사이의 현금 흐름을 비교할 사항이지만 1인 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료의 20 내지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기본 구조는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하나 수급 요건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된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징수법 49조 2에는 자영업자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 계속하여 보험 가입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 기준하고 가입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것은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 표 중에 임의제로 선택하면 됩니다. 예컨대 7등급 338만원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는 202만 8천원이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해놓았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본인이 원해서 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1년도의 자영업자 보험료율은 실업급여 기준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8% 해서 합치면 1.6%인 것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적용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구직급여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나눠지죠. 실, 구, 촉 이렇게 나누는데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은 해당이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보겠습니다. 2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단위 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요건들은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폐업 사유 봐야 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이직 사유가 중요한데요. 이 경우에 폐업 사유가 중요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안 되겠죠.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기책 사유, 실업급여 안 되겠죠. 매출액이 현재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사유라면 해당이 되겠지만 그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폐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초 일액과 구직급여 일액은 일반 근로자들과 비슷합니다. 기초 일액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도 표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120일에서 210일 이상입니다.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1년 미만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 봤지만 구직급여 요건이 1년 이상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고요.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경우 체납 횟수 1회만 되면 제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받게 되는데요. 일부 의견은 가입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는데, 전국민 실업급여 제도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추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고용보험이 어느 정도 각광받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고용보험에 실업급여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 현금 흐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사실 폐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이런 분석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개인의 취사 선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부침 자료에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실무 편람에 보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1인 소상공인일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원제도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나 현금흐름 분석을 할 때 이쪽에서 지원하는 지원제도도 참고해서 타당성 분석이나 현금 흐름을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자가 대상이고요. 적용 제외는 65세 이상 신규 고용,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보험료는 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를 납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기여 요건, 이직 사유, 구직 능력 등 일반 근로자와 대동소이한데요. 기여 요건은 24개월 중 9개월 이상 종사,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이직, 구직 능력은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 필요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지급기간도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도 지급됩니다. 2021년 7월 21일 기준으로 시행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내용입니다. 12개 직종에 해당이 되고요. 월 평균 소득이 80만원 이하 65세 이상 신규 채용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0.7%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지급 수준과 지급 기간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지급됩니다. 예술인과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은 정의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복지법 2조 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와 이런 분들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다툴 일이 좀 없어진 그런 입법이 되겠습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50만원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제외됩니다. 65세 이후에 신규로 예술인 근로계약을 예술인 계약을 맺게 된 경우도 제외되겠습니다. 피보험 자격의 관리 방법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내용은 일반 근로자들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보험료 부과징수를 보시면 업주와 예술인의 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수급 요건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도 합산하는 경우에 예술인으로서는 최소 3개월 종사는 필요합니다. 지급 수준은 월 평균 보수 60%로 되어 있고 상한액 66,000원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근로자하고 같습니다. 지급 기간도 보면 120일에서 270일 기준으로 해서 일반 근로자들하고 유사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도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도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도 이제 가입하게 됐는데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모두가 적용이 아니라 일단 12개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월 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라든지 만 65세 이상 신규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특수고용 종사자 0.7%, 사업주 0.7%에서 반반씩 부담하게 되겠고요. 기여요건, 이직사유 이런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유사한 그런 형식이 되어 있고요. 지급기간도 120일에서 270일에서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직급여 관련돼서 보시면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목표 단계적 확대 차원에서 그렇고요.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교사,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 차주 이런 경우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 관련된 내용이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 또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 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 5개월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구직급여 상한 금액은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입니다. 직업 수준도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해서 일반 근로자들과 구조는 비슷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단원 해설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